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FMC가 남아있죠. FMC 앞둔 만큼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죠. 네, 간밤 미국의 이 5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전체 흐름을 보면 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고웨스트 키워드는 FOMC로 쏠린 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월 CPI는 전년 대비 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4% 상승은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표 발표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무려 98.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94.2%로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3%대 진입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물가 목표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전날 밤 9시 30분 직후 3대 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만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뒤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장중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원 CPI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한데 좀 하나하나 봐야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전날 JP모건이 공개한 5월 CPI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4에서 4.2% 구간으로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 S&P 500 지수도 0.7% 가까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예측에 좀 부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5월 CPI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반길 수는 없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6% 내렸고 연료유와 휘발유유 가격도 각각 7.7%, 5.6% 떨어지면서 물가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반면 중고차 가격이 4.4% 오르는 등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3%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헤드라인 지표가 전년 대비 4% 오르는 데 그쳤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5%대에 머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물가 지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 시장 시선은 6월 FMC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통계 나온 걸 보면은 뭐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긴 한데 월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6월 F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것은 확실해졌지만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데이터를 지켜본 뒤 결정하는 소위 매파적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5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고 코메리카 뱅크 역시 연준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보류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퐁당퐁당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한 뒤에 7월에 25bp 인상하고 다시 9월에 동결, 그리고 이후에 11월에 다시 한 차례 인상하는 것입니다. 에버코어 ISI의 크라슈나 구아 부회장은 연준은 이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7월에 인상하는 식으로 한 번씩 금리를 건너뛰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뭐 2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동결이 나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종목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저희가 다뤘던 종목들 또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맞습니다. 간밤엔 증시를 이끈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계속되는 AI와 반도체 열풍에 3.9%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3.5% 올라서 13거래일 상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역대 최장 랭리를 또 한 번 갱신한 겁니다. 이 밖에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 수 급증과 이 스포츠 중계 사업 진출 소식에 2.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데이터 분석 업체 안테나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금지한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에서 하루 평균 7만 3천 명의 신규 가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두 달간 평균인 4만 5천 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뭐 빅테크가 고점이라고 해도 여전히 좀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월가 큰 손들은 빅테크 차익 실현에 나섰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좀 돈남 언니로 잘 알려진 투자자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강세를 보인 빅테크주를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전날 테슬라 40만 주, 엔비디아 2만 주를 팔고 차익 실현한 뒤에 메타 플랫폼주 주식 17만 5천여 주와 대만의 TSMC 주식을 9만 8천여 주를 매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충분히 올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증시를 견인하자 조금씩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단기 낙폭을 주의해라 이런 의견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회사 BTIG는 나스닥 선물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22%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술주와 성장주의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증시 강세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5월 CPI 예상치 하회에 이어서 6월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에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이 7월 FOMC 전까지 단기간 증시에 좀 순풍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